유식학은 진짜 이제 뭐 밖에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명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내가 보는 거는 다 식이다라고 보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건 다 식이다. 예, 식의 작용.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거는 내 마음의 작용이지, 그 객관적인 그 경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식 무경을 오직 식이요 그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전개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진짜 바깥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너머로 나가면 논리가 좀 공색해지고, 실제 이 주장을 누가 한지 아세요? 서양 철학에서는 유식학 주장 그대로 칸트가 있어요. 칸트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는 모두 내 마음이 가공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런 감각이 들어오면 오감이 들어오죠. 오감이 들어오면 오감을 우리 마음 안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우리가 아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 속에서 우리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건 사실 이미 마음이에요. 거기다 이제 개념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개념화라는 건 생각이나 생각이죠. 생각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럼 이 감각 너머에 이 감각을 부여해 준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법이에요. 어떤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카르마들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마음법들이 카르마에 따라 움직여야죠. 그런데 그 법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이미 우리 인식에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너머에 뭔가 해주는 거, 그러면 그거 뭔가 카르마의 작용은 있다고 봐야죠. 칸트는 이걸 물 자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 자체. 만물 물자 써서 물 자체. 물 자체는 인간은 알 수 없다는 물 자체. 왜냐,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물 자체를 경험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건 우리 마음 안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 경험을 하게 만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물 자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칸트. 물 자체가 있어서 지금 이게 제 마음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펜이다, 빨간 펜이다 개념을 붙여서 범주화하는 거죠. 어떤 범주라는, 우리도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칸트 같으면 이 일정 범주 안에 우리가 수량을 재고 이게 관계가 어떻고 성질이 어떤 건지 해서 딱 언어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 틀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칸트는 이런 서양 철학에서 이런 걸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의 공이죠. 그래서 이 칸트 나온 이후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엄청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칸트 이후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서양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칸트가 아주 설명을 잘해요. 유식학하고 아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식무경이라는 거, 내가 보는 건 다 식이지 이 경계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밖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은 이제 별로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인 거니까 어차피 지금 나한테는 의미가 없죠. 다만 뭔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내 지금 마음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누가 이거를 경영할까요? 내 마음 바깥의 세계의 이 법의 움직임. 이것도 아레아식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아레아식이 하지.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아레아식이, 우리 아레아식이요. 우리 마음 안에서 7식의 에고로 이런 생각의 6식을 가지고 5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해서 봐요. 그런데 이 세계를 구성해서 볼 때 밖에서 지금 뭔가가 자극을 줘서 우리 마음 안에 색깔, 소리, 뭐 냄새, 맛 이런 게 나타나겠죠. 촉감. 누가 나타나게 하나요? 아레아식이요. 지가 이렇게 하는. 아레아식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우리 안에서 에고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아레아식은 이 세계를
인연법에 따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아식이 자기가 게임 만들고 자기가 접속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래아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죠. 신성. 예. 카르마를 관리하는 초의식을 아래아식 그래요. 근데 카르마를 관리한다는 영역은 초의식의 영역이라보다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는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아래아식이라고도 쉽게 얘기하고 또 저도 책에 그렇게 쓴 적은 있지만 무의식의 본체는 초의식이에요. 카르마를 저장하고 경영하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초의식일 수는 없거든요. 뭐냐면 카르마라는 게 저장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의식이잖아요. 뭔가에.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면 악의 카르마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초의식, 참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오묘해요. 그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무의식을 경영하는 게 초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래아식 그러면 사실 실체는 초의식인데 무의식의 작용까지도 초의식이 하는 무의식의 작용까지도 아래아식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데서는 카르마를 뭔가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무상한 현실 속에서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식인 것처럼 아래아식을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혼자 공부하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정신 분열에 이르죠. 난 누구고 뭐 여기는 어디냐까지 가는데 그걸 몇 번 갔다 오시면 이제 좀 더 태연해지면서 이게 실체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뭐냐면 초의식이 있고 뭔가 무의식이 감싸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초의식은 오염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시공에 변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카르마는 시시각각 지어지고 카르마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일단 이 얘기는 좀 지울게요. 지금 아래아식이 모든 걸 관리한다 하는 측면이고 괜히 유식한 얘기가 나와서 어려운데 억지로 들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이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아래아식은 실제로는 초의식, 슈퍼의식이라고요. 초의식이라는 거는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의 영역은 시공에 따라서 시공이 있죠. 내가 뭐냐면 육식, 칠식, 아래아식에 의해서 칠식, 에고가 만들어지고 이 육식이 그럼 오식을 통해서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저장되거든요. 종자들이. 그럼 아래아식은 이 카르마를 다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인연이 됐을 때 이 종자들을 현행시켜요. 터트려요, 밖으로. 이 종자가 터트려지니까 우리 눈에 요게 보이고 이게 들리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종자가 현행함으로써 이 오식의 대상이 돼요. 뭔가 법이, 카르마가 이 마음법들을 굴리니까 보세요. 여기 이 종자가 지금 오식의 대상이 돼서 색깔로 나타나고 내 마음 안에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고 바깥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건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진짜 밖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우리 마음뿐이지 밖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요게 나타나게 한 뭔가 고정된 법이 있죠. 일정한 법이 있어요. 왜냐? 이게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저만 이게 보인다면 이게 헛것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나타나고 제가 여기서 이걸 움직이면 모든 분들 마음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인과대로 지금 카르마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과보가 나타나고 이거는 모든 마음에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래아식 이걸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럼 그때그때 저지른 업의 종자들, 여기에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후천 종자잖아요. 이게 후천적인 종자잖아요. 에고가 만들어낸 종자. 아래아식 안에도 종자가 있어요. 요거는 별로 그려볼게요. 요건 무슨 종자일까요? 요건 선천 종자예요. 선천 종자는 육바라밀이나 인해지 신의 본질들이에요. 요건 시공을 청월의 불변이거든요. 요거는 에고가 만들어낸 거예요. 에고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게 이제 업의 종자로 필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건 후천적인 영역이죠. 근데 아래아식 할 때 아래아식은 종자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하는 게 아래아식의 제일 큰 임무로 얘기해버리면 그때 그 아래아식은 슈퍼의식, 초의식일까요?
우리 에고의 더 밑바탕이 되는 무의식일까요? 시공 안에서 변하고 있는. 정보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이 아레아식은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설명도 되면서 또 동시에 불변하는 것처럼 참나인 것처럼도 다뤄진단 말이에요. 이 오묘한 영역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레아식, 무의식까지도 아레아식이다 할 때는 이 무의식의 정자까지 관리하고 있는 아레아식의 작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의식 자체는 분명히 후천적인 겁니다. 아레아식은 선천적인 거고 이 두 개는 구분하셔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도 분명히 아레아식이 종자로 오염되지만 아레아식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근원적인 의식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했다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유식학자들은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70 넘어서 80 쪽으로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70까지는 우리 에고의식을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프로이드나 최근 이제 서양의 심리학도 에고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이제 무의식의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기억들이 저장된 것까지는 알아내는데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그럼 그게 아레아식이냐 아니냐 해서 아레아식을 알아낸 건 아니에요, 온전히. 아레아식은 그 기억을 관리하고 있는 우주의 슈퍼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요.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식학은 그걸 정밀히 따져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 기독교에서 보세요. 힌두교나 어디나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럼 하느님이 누가 뭘 뿌렸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뭘 뿌렸는지 알고 있다는 건 후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경영하는 거는 선천적인 그 하느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뭔가 선우천이 벌써 만나고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만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우주가 지은 카르마들 그건 이미 후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정보를 하느님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하느님은 지금 그 후천적인 카르마들까지 함께 계산하면 후천적인 의식이 되는 것처럼 후천적인 어떤 정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묘한 영역이죠. 카르마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을 무의식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런 때는 이제 그 카르마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그 측면을 강조한 거고 아레아식 자체는 사실은 참나이고 신성 그 자체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아레아식의 이 본질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식학자들 글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걸 가지고 유식학을 봤기 때문에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바꾼 거지. 이걸 그 유식학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거는 아레아식 안에 후천적인 정자도 들어가고 선천적인 정자도 저장되는데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 뭔가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레아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어려운 용어를 거기는 아레아식의 이 후천적인 정자는 아레아식의 상분에 저장되고 선천 정자는 아레아식의 자체분에 있다. 뭐 이런 말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그 설명이 저는 제가 볼 땐 정확하지 않아요. 그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레아식과 무의식을 초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고 봐야 이해가 돼요. 선우천을 딱 잘라놓고 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버리면 아레아식 안에 계속 정자가 있다는 식으로 후천 정자가 저장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아레아식은 그게 그러면 오염돼 버린 거죠, 실제로는. 그 카르마를 간직한다는 것 자체로 오염돼 버린 거거든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고 느끼시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이걸 종합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카르마를 갖고 있고 살아온 카르마를 아레아식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의 아레아식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레아식이에요. 여러분의 카르마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온 우주 카르마를 다 알고 있어야 지금 내 마음에 그걸 집행을 하죠. 그 아레아식 자체가 사실은 그 나와 남이 없는 자리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이 카르마를 집행해 주니까 꼭 내 안에서 작용하는 아레아식 같고 내 아레아식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아레아식은 우주 정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리지
내 개인정보만 갖고 관리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불이 중앙 서버고 내 아래 하식은 꼭 지방 서버 같은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꼭 우리 에고를 통해 드러나는 그 신성을 또 특정 에고의 어떤 신성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부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신성, 우주의 신성 자체듯이 아레아식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아레아식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 마음을 통해 지금 아레아식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레아식 자체가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정보를 꿰뚫으면서 지금 내 마음 안에 내 우주에 이런 모습을 펼쳐낸 거예요. 이게 온 우주가 카르마가 함께 작용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또 이걸 만들었으니까 또 누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카르마가 또 이걸 바꾸고 싶으면 힘을 써서 내가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고 싶으면 칼로라도 파야죠. 제가 한번 칼로 신나게 파놓으면 요거 어디 안 갑니다. 누가 봐도 이제 파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별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한 모든 짓이 아레아식에 저장돼서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우주를 다 바꿔놔요. 이런 이론이 다 지금 이걸 예전에 말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전에 그거를 이 깨달은 뭔가를 정리해가지고 학문을 만들었다는 게 아무튼 예전 그분들도 무서운 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 자동으로 에고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고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유식학에서는 칠식은 당연한 겁니다. 칠식이 안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유식학에서 칠식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오염되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칠식을 깨끗하게 쓰면 뭐가 되죠? 칠식이 평등성지라는 지혜로 쓰여요. 나와 남을 평등하게 봐요. 개체성이 있으면서도 남을 나랑 평등하게 여겨줘요. 그러니까 이 칠식이 정화돼서 평등성지만 얻으면 칠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다 레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칠식이 정화되면은 칠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있어도 칠지 이상들은 내 아집 때문에 육바라밀을 방해하진 않아요. 개체성은 분명히 있는데 욕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평등성지라는 지혜 때문에 에고가 칠식이 이 선을 막을 정도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명히 오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완벽히 청정해진다 이러면은 유식학에서 그건 부처님 자리인데 저는 유식학의 그런 완벽한 청정이라는 거는 저는 안 믿고 화엄경의 십지이론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의 그 보살 그걸 저는 따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식학에서 그 완벽한 불지에 이르는 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는 거는 저는 안 따릅니다. 그건 영원한 목표일 뿐이지 도달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떤 개체성을 소멸하고 끝나는 그런 거는 소승의 이론이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따르지만 대승의 진짜 맛은 중생성과 함께 구르는 거거든요. 완성이 없어야 돼요. 깨달음과 중생성이 절대계와 현상계가 함께 구르는 데서는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개체를 포기할 수도 없거든요. 개체성을. 개체성이 없으면 현상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함께 구르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화엄경의 십지이론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칠식, 육식, 오식 다 필요하거든요. 다만 칠식, 육식, 오식이 정화돼서 쓰이면 칠식은 에고가 있으면서도 남과 나를 평등하게 보는 평등성지로 육식은요. 분별망상이 아니라 묘관찰지 관찰을 신묘하게 해서 사물을 보면 생각을 정리를 잘해서 자명한 지혜를 끌어내는 지혜로 변해요. 그 다음에 오식은 성소작지 마음 먹은 거를 현상계에 구현해내는 즉 성 이룰 성자 소작 내가 하고자 작업하는 바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전지가 아니고 전능한 힘으로 작용해요. 오감은.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싶으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뀌어버리죠. 오감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계를 바꾸는 실질적인 능력. 그래서 칠식, 육식, 오식이 다 정화된 아주 궁극적인 신성한 존재로서의 어떤 부처의 모습을 유식학은 그리는데 그건 너무 완벽한 모습이라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식들이 정화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식학 하는 분들도 실제로 오식, 육식, 칠식이 오식이 전능한 힘으로, 육식이 지혜로, 칠식이 관찰을 잘하는 지혜로, 칠식이 평등한 마음으로 변하는 걸 보고 아, 인간은 정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완벽하게 되면 끝내주겠다 하고 불지를 정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거기 가보고 그걸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배양돼 가는 과정을 보고 이렇게 되면 완성은 그런 거겠구나라고 한 거죠. 완성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상계에서. 다 변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안 믿는다는 얘기고 대신에 어떤 식으로 인간이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식학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재밌죠. 칠식이 정화되면 칠지보살이 돼요. 육식이 정화되면요. 일지보살이에요. 육식이 정화되면 일지보살이 돼요. 예. 육식이,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육식이라는 건 여러분의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을 육바라밀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일지보살이 돼요. 그런데 칠식이 아직 정화 안 됐기 때문에 끝없이 무의식적으로 애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칠식 잡기 전에는 결국 아무리 생각을 지혜롭게 양심 분석을 잘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아집이 계속 모든 걸 흐려놔요. 결국 닦다가 아집을 제압하고 나면 칠지보살이 들어가요. 그럼 칠지보살부터는 노력을 안 해도 아집이 육바라밀을 막지 않는 경지가 되니까 육바라밀이 노력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나와버려요. 그대로. 그 전에는 아집으로 계속 왜곡돼서 나와요. 그건 육식의 잘못이 아니고 칠식의 잘못이기 때문에 육식이 제압당하는 건 일지보살부터 제압돼요. 그럼 오식은 그러면 급수인가요? 아니, 오식이 제압당할 때는 부처님 때 제압돼요. 오식은 다른 문제예요. 전능한 힘을 말하기 때문에 오식을 완벽히 제압했다는 건 불지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식은 따로 빼고 생각하셔야 되고 분별망상을 잡으면 아라한이나 이런 일주보살이 먼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육식을 어느 정도 잡는데 육식을 이제 더 완벽히 제압했다 하면은 일지보살은 가야 이제 완벽히 제압했다는 말을 듣고 칠식을 제압했다 하면 칠지보살은 가야 돼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있죠. 팔식이요. 아레아식은 이 통틀어서 팔식이라고 하죠. 팔식은 언제 제압될까요? 불교 이론대로라면. 저는 제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압되면 불지가 돼버려요. 즉 팔식에 있는 모든 악의 종자가 싹 지워질 때 제압된 거거든요. 자, 에고를 제압해서도요. 칠지보살까지 가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아요. 왜겠어요? 아레아식 안에 아직 과거에 우수하게 지어놓은 어떤 이 종자들이 많거든요. 그 종자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끝없이 또 한계에 부딪히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 종자를 다 지우고 나면 아레아식이 투명하게 조금 더 가림 없이 전지전능한 힘을 드러내겠죠. 그럼 비로자나불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게 불지이기 때문에 팔식은 언제 제압되느냐? 불지될 때. 개체성이 완전히 사라지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지은 종자가 완벽히 정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개체성의 초월이에요. 이경지를 유식학은 목표로 합니다. 다만 저는 그러지 마시라. 그거는 영원한 한 이상으로서 있는 거지. 업의 종자를 다 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개체성을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아는 안에서 조금씩 종자들을 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칠지보살 이상 되면 여러분 이미 성인이에요. 그러면 온 우주 다니면서 또 무한한 중생구제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칠지보살 돼도 현상계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절대계로 가고 끝나고 싶어요. 칠지보살 되고 걱정해 보세요. 칠지보살 되면 기분이 달라지실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달라요. 이미 에고 초월해 있고 이미 인생의 다른 의미를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함, 걱정 이런 거랑은 이미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승 불교의 그 유식학이라는 건 영성의 레벨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함께 연구된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 때부터 일지이지 그걸 엄청 따져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화엄경에 제시된 거지만 유식학자들이 그걸 엄청나게 더 세밀하게 팝니다. 일지는 뭐가 되고 일지가 닦는 업장은 뭘 업장이 이런 거를 성유식론이니 뭐죠? 여러 가지 그런 유식학 경전들에서 치밀하게
수많은 학자들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논쟁을 벌려가지고 3지부터 성인이냐 7지부터 성인이냐 싸워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유식학이 다듬어진 거예요. 엄청난 그 당시 지성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어떤 한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고 수많은 천재들이 그 당시 다 올인해가지고 명상하고 연구해서 그 의견들이 종합돼서 제일 자명한 게 지금 정리된 겁니다. 유식학은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됐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꼭 불교 아니시더라도 유식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식학은 마음법이 내 정신작용이다 하는 건데 내 마음작용이다. 더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참나의 작용이다. 그 참나가 아래하식이에요. 업보까지 관리한다는 의미로 아래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참나인데. 그 참나가 내가 지은 모든 업보를 관리하면서 이런 세계를 구성해요. 그러면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 참나가 에고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에고가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 우주를 마음속에 구성해서 육식과 오식으로 우주를 읽어내요. 그럴 때 읽어내는 그 태상이 결국 아래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자기가 접속해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이 온 우주에서 지금 이게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이런 거를 신의 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신의 놀이다라고 하는 게 지가 만들고 지가 들어와서 또 에고로 탈쓰고 돌아다니면서 또 도도 닦고 뭐도 하고 타락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근원적으로 이게 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죠. 인도 예전에 힌두교 성자들 유식학에도 그런 이론이 그대로 다 같이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혹시 유식학 그림, 이걸 한 장으로 그리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유식학 유튜브 강의 그 표지 그림인데요. 그게 보세요. 여기 아래하식입니다. 아래하식이 하나 뻗어나가면 에고가 돼요. 그럼 7식이죠. 아래하식은 지금 일단 8식만 얘기할게요. 아래하식. 이 에고가 또 뻗어나가면 뭐가 되죠? 예, 6식이 돼요. 그럼 6식은 정보가 어디서 오죠? 5식에서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쵸? 여기를 막으면 안 되죠.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그림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3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이거 한 장이면 돼요. 8식에서 빛이 나가서 에고를 통해 육식을 통해 이 냄새를 접하고 냄새에 대해서 육식이 뭐라고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내 에고의 경험이 되죠. 소리를 접하고 색깔을 접하고 맛을 접하고 촉감을 접하는데 이 세계 자체가 이미 뭐예요? 8식의 작용이죠. 8식이 구성해 놓은 색깔을 보는 거고 8식이 구성해 놓은 소리를 보는 거고 여기 지금 본찬체가 이게 하나의 유식 무경이죠, 사실. 내 마음, 내가 사는 모든 게 내 의식이. 결국 아래하식이 한편에서는 색깔을 보게 만들고 또 오감을 통해 그 색깔을 보고. 이해되시죠? 결국 이 안에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죠. 이 그림 한 장 아시면 유식학은 끝이에요. 이렇게. 요거 한 장. 제가 예전에 그려서 학당에도 다 올려져 있고 제가 붓으로 그린 거 학당에 다 올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예 8시간에 선천종자, 후천종자까지 다 구별해서 써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대단한 게 내 가장 직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음 안에 이 구조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과학입니다. 마음의 과학이에요. 내 마음에서 실험을 해서 내 마음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 찾아냈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은 오히려 이거 무시하고 바깥에 이거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지만 그 전에 마음의 과학부터 아셔야 돼요. 결국 내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다 내 의식에 들어온 걸 내가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구조죠. 그냥 각자가 1인 1우주를 구성하면서 지금 자기 우주를 자기가 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주 한 우주가 한 구슬 한 구슬의 인드라망이고 인드라망이 어떻습니까? 한 구슬이 또 전 우주를 비추고 있죠. 각자 별개의 우주면서 우리는 한 우주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각각의 우주를 다 또 반영하고 있어요. 서로 다 반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제 우주에서 이걸 들면 여러분의 우주에서도 다 올라가는 거죠.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여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걸 움직이면요. 전 우주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전 우주가 다 바뀌어요. 이 말 와닿으세요? 제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들면 전 우주가 다 바뀌어요. 전 우주의 존재들이 다 사실은 한번 새로워지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이 땅도 손을 내리고 있는 윤홍식을 바치고 있는 땅에서 제가 손을 들면 손을 들고 있는 윤홍식을 바친 땅으로 변합니다. 이 은하계도 손을 내리고 있는 윤홍식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에서 제가 손을 드는 순간 손을 들고 있는 윤홍식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로 바뀝니다. 전 우주가 성격이 바뀌어요. 우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한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끝없이 변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끝없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승사상은요.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파악에서 나온 거예요. 혼자 해탈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여기까지 알고 나면 우리 온 우주가 공동운명체라는 게 나와요. 내 에고가 딱 이 한 우주라고 하더라도 그게 별개의 우주가 아니라 다른 우주와의 또 이 관계 속에서의 우주라는 걸 알고 나면 나 혼자만의 해탈이란 건 부질없구나. 그게 가능할 리도 없고 나 혼자만의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참나에서도 하나였고 이 현재 현상계에 나와서도 결국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이라면요. 참나에서 원래 하나인 줄 알고 현상계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게 진정한 해탈이구나. 이걸 알아내는 사람들이 대승을 택한 거고요. 됐고 아무튼 난 들어가야겠다. 다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 그게 진짜 탐진치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살한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보살한테는 끝없는 참나의 이 표현, 참나의 놀이예요. 이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고 놀이고. 카르마를 통해 참나 안에 있는 선천적인 종자들. 선천적인 종자는요. 표현돼야 마시거든요. 표현할 장을 우주가 필요하니까 우주를 만든 거지.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나면 현상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시공을 초월한 이 신성을 시시각각 느끼면서 동시에 내 에고와 60, 70, 50을 통해서 현상계에 끝없이 신성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종자, 선한 종자들을 끝없이 현상계에 구현해냄으로써 다른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줘서 내 하나가 지금 만약에 보살만 돼도 온 우주는 달라져요. 보살이 사는 우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우주가. 보살 한 명도 없는 우주에서 보살이 사는 우주로 바뀌어요. 우주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 지금 내 우주 관리하는 게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가지고 요 이치를 체험적으로 느끼시다 보면 점점 삶에 이런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보살도로 안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유식학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 직업이 인간이라는 거 알게 돼요. 내 업이 지금 현실에서 뭐 하나 실업했네, 뭐 했네가 문제가 아니라 와, 내가 갖고 있는 요 재료를 지금 가지고 이 우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요, 할 일이 쏟아져요. 육바람 일에 맞는 일은 하고 안 맞는 일은 안 한다. 이게 내 업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가족 만나면 벌써 막 일어나요. 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요건 해야 될 일. 가족 얼굴만 봐도 요 말은 해야 될 말, 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말.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면 시시각각 그거 표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온 우주를 닮은 거고 아레아식을 닮은 삶입니다. 아레아식은 지금 아레아식이 열반에 들어있나요? 아레아식은 쉬지 않고 지금 온 우주를 구성해내고 펼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그래도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 그래도 비슷하긴 한데 라이프니츠 글에 아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신이 지금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다. 왜냐? 더 최선이 있었다면 신은 그렇게 만들었을 거를.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지금 이 우주다. 이걸 인욕해야 돼요. 철학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신의 뜻에 따라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결론. 라이프니츠의 그 단자론 같은 거 보시면 맨 뒤에 가면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어려운 얘기 하다가 마지막 가면 결국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모든 철학자는 가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 못해요. 철학을 하다 보면은 우주의 그런 진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데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그래서 좀 짧은 얘기지만 요거 안에서 좀 삶의 지혜를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